all night, I work all day to pay the bills I have to pay. Ain't it sad? And still there never seems to be a single penny left for me. That's too bad. In my dreams, I have a plan. If I got me a wealthy man, I wouldn't have to work at all. I'd fool around and have a ball.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a rich man's worl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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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sunny in a rich man's world. Oh, oh, all the things I could do if I...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은퇴 후 35만 시간 기나긴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성공적인 노후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예. 이재경 백세경영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백세경영연구원 이재경 원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오늘은 노후 전략이라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누가 가계 재정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일단 나라의 3대 경제 주체라고 하면 가계, 기업, 정부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중요하다는 건 뭐 기업과 국가의 중요한 거, 또 마찬가지로 가계 역시도요. 재정 관리를 어떻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어떻게 하는지 논의하기 전에 가계 재정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가계 재정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예. 가계 재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가정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대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네. 그리고 축적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쓸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 재정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네. 과거만 해도 이제 주수입원이 대부분 남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내가 책임을 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예. 큰 일, 예를 들자면 집을 장만하고 또한 창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큰 투자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을 대부분 남편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창구화율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이제 입김이 더 세진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남성 위주의 가계정 주도권 이 문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맞벌이도 많이 하고 네. 경제권이 양성에게 좀 평등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곳간 열쇠를 누가 줄 거냐 하는 문제. 요즘은 이제 통장 관리를 남편이 하냐, 아내가 하냐, 뭐 공동으로 하냐, 각자 하냐 이런 문제를 두고 또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 부부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 누가 하느냐를 더 낫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다만 어떤 고려할 점들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하는 게 좋을지에 맞아요.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주로 결정됐죠. 누가 더 나이가 많냐, 그리고 누가 더 이제 돈을 많이 버냐, 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문제를 효율성과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돈을 이제 잘 굴리고 또 잘 지키고 잘 쓰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예. 이게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전에는 이제 재산의 축적의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노후에는 이제 재산의 인출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가계 재정의 주도권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누가 과연 가계 재정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금융 이해력이 누가 높냐, 어허. 그리고 감정 관리의 능력이 누가 더 뛰어나냐, 감정이요. 감정 관리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못할 리가 없잖아요. 오. 그리고 비록 학력이 낮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능력이 떨어지냐 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재산의 인출의 시대 노후에는 여성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았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아니 말씀해주신 대로 금융 이해력이 높고 또 감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돈 관리 능력도 좋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맞습니다. 단순히 이게 성별에 따라서 돈 관리 능력이 나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남녀의 간의 왜냐면은- 차이가 좀 있다고 예, 보시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융 이해력이 차이가 난다 해도 예. 남녀의 DNA에 따라서 부의 항방이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금융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 관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맞아요. 감정 관리에 따라서 이제 재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가정의 행복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논문 하나 발견했어요. 이탈리아의 성심 카톨릭 대학 이제 심리학교 교수 팀이 과거에 50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제 연구한 논문들을 추적해 봤더니 50년씩이나 예. 연구한 결과예요. 이제 100여 편의 논문이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 100여 편의 논문을 이제 추적 관찰했더니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팀은 특히 이제 Y의 리스크가 있다. Y의 리스크. 예, Y의 리스크를 경계해야 된다. 염색체 얘기인 거예요. J가 아니라 Y입니다. 네. 예, 그렇죠. Y의 염색체는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경계해야 된다는 건데 특히 이제 은퇴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노후의 재산이 이제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걸 경계했는데요. 네. 이제 이 연구에 의하면은 남성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권력과 성공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은 가정의 안전 그리고 가정의 사랑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돈을 이제 권력과 어떻게 보면 성공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은퇴 후에 돈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더욱 공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처럼 이제 투자 실패인 경우도 있고 네. 그 사기의 피해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또 연구자들의 논문을 또 보면 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재테크를 더 잘한다. 어허. 주식 투자를 잘한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다. 예.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장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혹은 유튜브로 보고 계실 우리 시청자 부부들 간의 논쟁을 이 불씨를 지필 만한 이야기를 좀 꺼내주셨습니다. 여성이 투자 면에서 남성보다 뛰어날 수 있다. 특히 뭐 부동산 면에서 월등하다라는 이야기, 무려 이제 연구 결과와 논문 분석까지 가지고 오셔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제 논문인데요. 예. 영국의 워렉 경영대학원이라고 이분이 이제 영국의 남녀 한 2,800명을 대상으로 네. 주식 투자의 결과가 어떠냐를 분석해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수익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1.8%포인트 더 높았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남성은 연평균 13회를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13회. 예. 네네. 그리고 여성은요? 여성은 이제 9회. 그러면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빈도가 더 많았냐? 예. 그렇게 본다면은 남성은 내가 내 능력을 믿은 거죠.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과하게 특히나 개입한 거군요. 투기적인 종목에 손을 대고 그러나 여성들은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성의 그 수익률이 더 높았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과 예. 관련해서도 여성이 더 뛰어나다. 이 논문은 또 다른 논문의 결과이기는 한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인도의 세인트 폴스 대학이라고 있는가 봐요. 여기 있는 교수님이 남녀 간의 부동산 차이에서 어떤 차별이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한번 비교 분석해 봤더니 예. 여성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그럼 왜 잘하냐? 그 여성은 부동산과 관련된 밑바닥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답니다. 아, 또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살 때도 빚을 안고 대출을 안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우리 남성들이 배워야 할 대목인데 네. 혹시라도 아내분이 예. 어디 아파트 사자라고 네네. 말하면은 무조건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 관련해서 아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지금 가져와 주셨는데 뭐 이제 나라별로 맥락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향성, 여성이 남성보다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면 뭔가 남편 입장에서 자꾸 역성 들고 반론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좀 조금 반성해야 우려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사실 가계 재정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투자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맞습니다. 가지 차원으로 좀 살펴보자면 좀 맞습니다.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가계 재정은 이제 저는 네 가지 영역으로 봐요. 예. 그냥 이제 돈을 잘 버는 거, 그리고 돈을 잘 굴리는 거, 그리고 돈을 잘 지키는 거, 돈을 잘 쓰는 거. 예. 이 네 가지를 잘해야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고 가계 안정과 함께 가계 이제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남성이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남편이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아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네 가지 영역 있잖아요. 예, 예. 돈을 잘 벌고, 굴리고, 잘 굴리고, 지키고 잘 쓰고. 지키고, 잘 쓰고 이 네 가지 영역을 놓고 과연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의 기여가 더 컸냐? 아, 누가 더 잘했나? 네, 자세히 따져보면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 그 결과대로 네. 따라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요즘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계 재정의 주도권과 관련해서 네. 이제 공동 방식보다는 네. 각자 관리하는 그런 네. 경향이 그런 많은 것 경우 같아요. 많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100세 인생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네. 좀 우려되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관리가 조금 우려가 된다. 네. 네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은 각자 돈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연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신혼부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오, 네. 결혼 전에는 각자 돈 관리를 했는데 막상 같이 살고 보니까 이 가계 재정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월급 들어오면 본인 용돈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내고 있는데 저는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제 몫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너무 한다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돈 문제는 각자 관리하는 게 편하다라고는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로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 가계 재정의 주도권 어떻게 잡아야 하죠? 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여기 이 사연 속 부부 같은 경우는 가계 재정을 개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고민인 건데 유한선 네. 아나운서도 이제 결혼한 지 1, 2년 정도 됐으니까 네,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가계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저희요. 저희는 아내가 주도권을 조금 더 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공동 관리에 좀 가깝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용돈을 타서 쓰는데 각자 생활비로 쓰는 카드가 하나씩 있고 매달 이제 모여서 같이 정산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공동 관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관리하면서 불만이 좀 쌓이고 서운함이 맞아요. 생기는 케이스인데 아까 이제 공동 관리보다는 각자 관리 이런 건 좀 우려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점일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동 관리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고 각자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방식이다. 예. 그렇게 좀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나누어서 분담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생활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제 반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는 이제 반을 내고 누구는 반을 똑같이 반을 내는데 처음에는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데 기여도가 달라지죠. 예, 그러면 좀 더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쌓이다 보면은 예. 또 이제 어려움이 당할 수 있고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예. 각자 관리가 하다 보면은 네. 그 노후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공동 목표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각자가 노후 설계를 하고 또 각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불만이 싹트고 어떻게 되면 그게 누적되면 나이 들어서는 이제 그게 황혼 이혼의 원인이 되지 오, 않냐. 예. 황혼 이혼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각자 분담 방식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이제 황혼이혼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기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혼이혼 같은 경우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황혼이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부 생활의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예. 황혼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이제 이혼율 가운데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보면은 2014년에는 8.9%였는데 네.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16.6%로 급증했습니다. 네. 10년 만에 무려 2배 가량 늘어난 건데요. 네네. 과연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한 부부가 네. 왜 갑자기 황혼 이혼을 했냐?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네. 그동안 누적된 폭언과 무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서적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살인이 주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젊은 부부들은 이혼 이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성격 차이. 네. 네. 두 번째는 불륜.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냐 여부를 떠나서 역시 경제 문제는 가정의 안정을 결정짓는 네. 또 가정의 평화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 금융 불륜이 예. 또 다른 또 이혼의 사유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금융 불륜이요? 네네. 무슨 단어죠? 정확하게? 금융 불륜이라 하면 부부가 서로 인정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금융 거래. 예. 어. 비밀스러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은밀한 금융거래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내 몰래 투자했다가 네. 지금 망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아. 또는 또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뭐 자기가 하는 취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든가 또는 뭐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든가 이런 이제 경우들이 금융 불륜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그 이제 양가 부모가 있잖아요. 예, 양가 예. 부모한테 차별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경우도 역시 이제 금융 불륜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제 이성 간의 불륜은 참아도 금융 불륜은 내가 못 참는다. 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 불륜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면 역시 이제 돈 관리를 공동으로 네. 해가지고 그 불투명한 거래를 미연에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 네, 봅니다. 네. 이 말이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가계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투명성을 좀 제고해야 한다. 공동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좀 각자에게 믿음을 좀 유지하는 결혼 생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경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